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좌표계는 새 도면을 만들자마자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표준 템플릿에서는 WCS라고 하는 월드 코디네이션 시스템, 다른 말로는 표준 좌표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도면이든지 절대적인 0,0은 언제나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WC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WCS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UCS라는 아이콘, 이 원점 표시에 정사각형이 표시되고 있으면 표준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뷰 큐브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밑에 WCS라고 적혀 있으면 표준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표준 좌표계로 다 그리면 되지 왜 사용자 좌표계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도면은 직각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현업에서 작성된 도면을 살짝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엔 배치도인데 모든 게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살짝 틀어져 있죠. 이런 살짝 틀어져 있는 도면을 작성할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방위로는 정북방향, 정남방향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실제 땅은 북쪽,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분야일 경우엔 이렇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대충 작성되어 있는 사선에 딱 맞게 사각형을 그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수로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보통 나중에 배우는 요 회전이란 기능으로 참조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딱 맞춰서 회전시키곤 하거든요. 한 개만 그릴 땐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그려나가야 한다면 매번 그릴 때마다 회전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좌표계를 잠깐 동안 내가 쓰기 편한 걸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좌표계를 선택할 때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원점을 클릭해서 바꾸는 거예요. 원점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그립이라 그러는데 각각의 그립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메뉴로 팝업으로 표시가 되는데 X축에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X축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죠. 원점은 그대로 두고 X축의 방향만 틀 수 있는 겁니다. Y축을 클릭을 하면 원점은 그대로 두고 Y축의 방향을 틀어서 X축의 방향까지 틀 수 있는 거예요. 원점의 좌표는 그대로지만 방향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 점이 0,0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는 X축이나 Y축에 있는 게 아니라 원점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옮기면 됩니다. 클릭해서 옮기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선에 직각인 좌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틀고 나면 WCS라고 표시되고 있던 게 미지정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새로 바꾼 좌표계에 이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정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원점이라는 아이콘에 원래 표시되던 정사각형 모양이 없어져요. WCS일 때만 이게 표시가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아무것도 외울 필요 없이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WCS로 바꾸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립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표준이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표준 좌표계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앞에서 설명한 뷰 큐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 미지정이란 걸 선택하면 WCS 이 친구가 메뉴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이걸 선택하면 표준 좌표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틀어가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명령어를 알아두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UCS를 설정하는 명령어는 UCS예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XY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표준 옵션을 사용하면 WCS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표준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한다. 그럼 클릭한 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클릭한 점이 X축의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Y축의 좌표는 XY 평면이기 때문에 위나 아래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Y축의 방면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좌표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좌표축만 틀었다고 다가 아니죠. 선을 그릴 때
이 상태에서 F8로 직교 모드를 사용하면 축에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줄 텐데,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요 X축과 Y축이 모니터와 평행한 게 편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꾸느냐? 뷰 큐브를 사용하면 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UCS에 맞게 화면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WCS로 바꾼 다음에 평면도로 돌려놓고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UC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좌표축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 좌표축으로 화면을 이동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거죠. 도면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건데, 그때 작업평면을 바라보는 방향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는 plan, PLA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걸 입력하면 어떤 UCS에 맞춰서 화면을 돌릴 거냐, 요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UCS에 맞게 화면을 조절해라, 이렇게 옵션을 사용을 하고 나면 좌표축에 맞게, 현재 사용하는 좌표 체계에 맞게 화면을 비틀어 줍니다. 제가 설명한 명령은 두 가지죠. UCS라는 명령어로 좌표축을 설정한 다음에 pla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현재 UCS에 맞게 작업 공간까지 비틀어버리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환경 변수 한 개를 조절하면 UCS를 돌리자마자 화면이 바로 변경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환경 변수는 바로 UCS follow입니다. 이 환경 변수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로 설정되어 있으면 UCS만 바꾸자마자 바뀐 UCS에 맞춰서 평면이 바로 돌아가게 돼요. UCS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몇 가지 기능만 알고 있으면 좌표축을 맘대로 틀어서 편한 대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준 샘플 자료, 이런 도면 같은 경우엔 이 사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인 선들을 그을 경우가 가끔 생길 거예요. 이럴 때에는 UC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기준점은 어디로 하든 간에 방향은 틀어놓고 plan이라는 명령어로 현재 UCS에 맞게 화면을 회전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좌표는 그대로 있고 지금 당장 사용할 원점만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임시적으로 사용할 좌표가 요걸 기준으로 재정렬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 UCS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에는 요걸 사용을 해도 되고, UCS 아이콘에 있는 그립을 사용을 해서 표준을 사용을 해도 되고, 명령어 중에 UCS 요걸 입력한 다음에 표준 옵션 요걸 사용하면 표준 좌표계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을 틀 때에는 pla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표준 좌표계에 맞추든 현재 UCS에 맞추든, 현재 UCS가 WCS니까 요걸 사용을 해도 표준 좌표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틀려 있는 공간에서도 UC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pla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귀찮다 그러면 UCS follow라는 환경 변수를 1로 설정을 해놓고 좌표계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 사변의 수직으로 직각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가 됐든 간에 기준으로 할 위치가 있으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크게 상관없다면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X축을 입력하고 Y축을 입력해주면 입력한 각도에 맞춰서 전체 좌표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갖고 놀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UCS를 바꿔놓으면 선분을 그릴 때 요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을 입력하면 틀어진 UCS가 0,0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좌표축을 트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알아둬야 될 명령어는 2개, 그리고 환경 변수까지 하면 총 3개를 설명을 했고요. 이걸 다 몰라도 버튼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버튼의 위치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별도의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번 챕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정확한 형태를,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그려나가 보겠습니다.